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SNU 공학 컨설팅 센터의 김장길입니다. 지금부터 SNU 해동 스타트업 주니어 선정평가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프로그램의 취지와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NU 해동 주니어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은 대덕전자의 창업주이자 해동과학문화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하셨던 고 김정식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한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양성함으로써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31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1차 협약식을 마쳤으며 2019년 9월에 1차 모집을 시작하여 20여 개의 유망한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멘토링, 컨설팅, 창업 특강, 창업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육성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사업화 자금 지원을 위한 1차 선정 평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SNU 해동 스타트업 주니어를 시행하는 주관기관인 SNU 공학 컨설팅 센터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기술창업 지원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관기관으로서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 SNU 기술창업 플라자, 신기술 창업 네트워크로 구성된 3개의 창업 조직을 운영하여 스타트업, 스케일업, 스피드업이라는 3S 이노베이션을 통해 자율진화형 벤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동 스타트업 주니어 프로그램의 세부 프로세스와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양해를 먼저 하나 구할게요. 제가 사실 지금 각 잡고 이거를 촬영하다 보니까요, 유튜버답지 않게 첫 번째 2페이지 얘기하는데 지금 1시간이 넘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가다가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요. 지금부터는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9월에 1차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그 1차 모집을 통해서 총 20여 개의 유망한 창업 기업을 선정한 바 있고요. 이후에 이제 참여했던 그 기업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지난 수개월 동안 1단계에 해당하는 해동 주니어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 강좌, 창업 스쿨, 멘토링, 전문가 컨설팅과 같은 그런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동 스타트업 주니어라는 이름에 걸맞을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가진 그런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도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바로 2단계 해동 주니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적절한 선정 평가를 통해서 10개 기업을 선정하고 그 10개 기업이 5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2차 모집 기간이 들어가 있고요. 2차 모집에서도 1차 때와 마찬가지의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1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동안 연간 1.7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화 지원 자금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번 그 선정 평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사업화 지원 작업을 끝내고 그냥 관두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우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3개 창업 조직과 지속적인 연관성을 가지면서 또한 이번 사업에 참여했던 많은 기업들이 서로 지속적인 연결 관계를 가지면서 네트워킹과 협업 체계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창업 기업으로 성장하라는 것 정도가 아니고 서로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그런 협업 관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이걸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그 유니콘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3단계 해동 스타터 클러스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는 단순하게 여러분한테 어떤 단발성 지원을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런 3단계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다양한 리소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시작부터 예비 창업이라고 하는 그 시작부터 유니콘 기업이라는 뭐 끝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지만은 정말로 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끝단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주기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니까 편하네요. 예, 그럼 계속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해동 주니어 창업 지원 자금 선정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10개 기업을 선발할 겁니다. 그래서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의 사업 자금을 지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 당초에 작년 9월에 저희가 모집을 할 때는 최대 3천만 원까지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한 수개월 동안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큰 금액을 한 기업에 몰아주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안타깝지만 최대 금액은 저희가 2천만 원까지로 제한을 했고요. 그 대신에 좀 더 많은 기업에게 주기 위해서 저희가 원래 한 7개 정도 기업을 계획했다가 10개 기업으로 늘린 바 있습니다. 뭐 향후에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뭐 지원 사업이나 혹은 이제 자금이 확보가 되면은 이런 지원 체계도 조금 더 다각화시킬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실제로 지금 활동을 하시면서 뭐 디딤돌 사업이나 아니면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그런 지원 사업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도 지원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지원 사업들이 실제로 보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2000만 원이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 지원 자금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용도 제한이 없는 비용입니다. 물론 뭐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뭐 엄한 짓을 하는 뭐 차를 산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어쨌든 사업 운영 자금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서는요 정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실제로 뭐 초기 창업 패키지나 이런 지원 사업을 받으면은 물론 최대 1억은 아마 현실적으로 안 될 거고 한 몇천만 원 정도 해당하는 그런 비용을 아마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 지원 금액 안에서 따져 보시면은 굉장히 제약 사항이 많아가지고 여러분께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그 회사의 자금을 털어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이 비용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저희가 값지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초기 창업 패키지나 혹은 R&D 지원 사업 같은 이런 지원 사업을 할 때는 보통 기업 부담금이라고 해서 전체 사업비의 일정 퍼센트 이상을 여러분께서 부담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지원해드린 이 사업 자금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용도 제한 없는 자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창업 활동을 하는데 정말 소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시제품 고도화나 지식재산권 같은 이런 용도로도 쓰일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자금은 어디까지나 사업 운영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 통장에 입금을 해드리지는 않고요. 어디까지나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를 등록한 다음에 실제 그 사업을 운영하는 그 사업자 통장에 저희가 직접 입금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은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실제로 이제 기업을 운영해 보시고 이런 지원 사업을 한번 접해 보셨으면은 아마 쉽게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선정평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되는 해동 주니어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설명회 때도 말씀드린 바 있고요. 뭐 지난 수개월 동안 계속 여러분의 전담 멘토께서 전달해 주셨던 부분이라서 특별히 지금 이 스테이지 1, 2, 3, 4를 모르시는 분도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거를 또 이행을 안 하신 분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뭐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시켜드리면은요. 일단 스테이지 1의 경우에는 해동 창업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에서 진행한 바 있었던 창업 강좌들과 창업 스쿨 혹은 시제품 설계 및 제작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셔서 한 개 항목 이상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달성을 하셨을 경우에 미션 컴플리트로 저희가 미션 수행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지 2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여기서는 이제 해동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를 담당하는 저나 혹은 SNU 기술 창업 플라자를 담당하는 이정수 교수님 혹은 신기술 창업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박철호 교수님 이 셋 중에 한 명을 전담 멘토로 매칭을 받았을 것이고 지난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봐오면서 약 5회 이상의 그런 멘토링을 수행한 바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는 전담 멘토뿐이 아니고 필요했을 경우에는 이제 뭐 변호사나 혹은 회계사나 이런 이제 다른 전문가들과의 컨설팅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행을 하시고 여러분 총괄표에 도장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1번이나 스테이지 1이나 스테이지 2 같은 경우는
모든 창업팀들이 다 이행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지 3는 이제 해동 스타트업 액티비티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이제 단순히 저희 프로그램에 합류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그 스타트업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직접 하는 것을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스로 이제 예비 창업 활동 같은 걸 하고 또 네트워킹이나 세미나 같은 데도 이제 참석을 하면서 이런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지 4는요, 이 해동 스타트업 액티비티에서 좀 확장된 형태인데요. 이제 주니어 액티비티는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은요, 이제 해동 스타트업 액티비티는 굳이 얘기하자 그러면 우리 캠퍼스 내, 항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이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 안에서 활동하지 말고 좀 바깥에 나가서 다른 기관들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서 좀 다양한 활동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희가 외부의 기관에서의 활동을 추가해서 한 개 이상 여기 있는 창업경진대회나 뭐 창업보육 프로그램이나 투자 유치 활동 이런 것들을 한 개 이상 달성하는 것을 저희가 미션으로 드린 바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담당한 팀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창업기업 대표님들을 만났고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수를 못 해가지고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일단은 이 프로그램을 완수했으면 여러분은 지원 자격을 획득한 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각 스테이지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세부사항을 집어넣는데요. 이건 이미 여러분이 메일로 받으셨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스테이지 1, 2, 3, 4에 해당하는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세부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다 안내를 해드렸고, 또 지금 제가 이거를 말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읽어보시는 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선정평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작성하셔야 되는 이 해동 주니어 발굴 육성 프로그램 이수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여러분께서 신청을 하시고 선정된 이후에 전담 멘토를 만나게 되면은 제일 처음 받게 되는 게 바로 이수 총괄표였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들 알아서 잘 작성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 표는 저희 쪽에 실제로 참여했던 기업 중에 한 총괄표를 저희가 스캔을 해가지고 예시로 제시를 한 거고요. 이 기업명하고 대표자 성명은 기밀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이 안에 이제 보시면은요, 각 스테이지별로 스테이지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4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제 세부 내용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내용들을 작성을 했고요. 여러분이 그 중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들은 창업 활동을 할 때마다 받는 이 확인 도장,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영역이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아마 멘토링 왔을 때마다 계속 매번 적어드렸고요. 여기 실제로 보니까 이분은 제가 여기 적어드린 이 부분이 이렇게 있네요. 나머지는 이제 전담 멘토가 이종수 교수님이라서 이제 그분께 받으신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이 1하고 2, 스테이지 1하고 2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받으면 되겠구나 이거를 알고 계신데 이 스테이지 3하고 4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동 주니어 발굴 육성 프로그램 이수 총괄표의 확인 서명은 누구한테 받으면 되냐라고 하시면은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오른쪽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써 있는 대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 있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해동 창업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에서 기획했던 창업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서 서류를 갖고 오시면은 실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서명록이나 기타 기록들을 찾아보고 확인한 다음에 확인자 서명을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수 확인증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실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서식을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인쇄를 해드리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수 확인에 관련된 부분, 즉 해동 스타트업 주니어 육성 사업 안에서는 그냥 제가 이걸 확인해주는 정도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동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기타 이제 3, 4 해동 스타트업 액티비티에 해당하는 요 3, 4번에 해당하는 내용들은요, 그냥 여러분의 지정 전담 멘토, 그러니까 저일 수도 있고
신기술 창업 네트워크의 박철우 교수님일 수도 있고 SNU 기술창업 플라자의 이종수 교수님일 수도 있죠. 그 세 명 중에 한 명한테 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확인 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이수 확인에 대한 부분이 있고 서명 날인 부분이 있어요. 이 최종적인 서명 날인은 말씀드렸듯이 각 팀별로 지정된 전담 멘토들이 날인을 해주게 돼 있고요. 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지 2, 3, 4는 그냥 전담 멘토 선에서 다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멘토링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멘토링을 할 때마다 저희가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확인이 쉬운데요. 이제 스타트업 액티비티나 이제 해동 주니어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대회에서 좀 활동을 하고 저희가 직접 트레이싱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거기에 관련된 근거 서류를 좀 제출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증빙 서류는 뭐가 있냐라고 하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께서 뭐 창업 동아리나 팀 활동을 했다 그러면 뭐 거기에 관련된 무슨 사진을 찍고 회의록 같은 걸 작성해서 보여주시는 걸로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창업 네트워킹 같은 경우에도 사진을 남기거나 그 해당 그 기관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데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확인증 같은 것만 갖고 오시면은 저희가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동 주니어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창업 경진대에 참여를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참여했다는 어떤 증빙 서류, 뭐 사진 같은 것도 좋고 지원 서류 같은 것도 좋고요. 뭐 현장에서 실제로 했던 뭐 그런 내용들을 같이 첨부를 하셔도 좋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창업 경진대에 참여나 뭐 지원 프로그램 참여 혹은 뭐 자금 투자 유치 활동 이런 내용들은요. 여러분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경험을 해봤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뭐 꼭 투자 유치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경진대에서 수상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내가 여기에 실제로 참여를 해서 활동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가져오시면 이제 저희 전담 멘토들이 그 부분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 서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 근거 서류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이제 저희 선정평가 지원을 하실 때 같이 제출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정평가에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온라인 설명회가 좀 많이 늦어지기는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이 내용들을 좀 가다듬는데도 좀 시간이 필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되게 좀 한산해진 것 같지만은 사실 저희가 할 일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서야 제가 이 온라인 동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이 설명회가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더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4월 20일 월요일로 제출 기한을 좀 확장을 시켰습니다. 제출을 하셔야 되는 서류는 프로그램 이수 총괄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타 이제 증빙 서류. 여기 증빙 서류에는 아까 보여드린 스테이지 3이나 4에 들어가 있는 그런 서류들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께서 이제 기업을 설립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법인 등록증이나 뭐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은 별도 서류로 이미 안내가 갔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제출 방법은 1차적으로 이메일을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렇지만은 추후에 이제 학교에 올 일이 있게 된다 그랬을 때 원본 제출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우편으로 보내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요. 뭐 그래도 뭐 학교에 한번 또 와가지고 지정 멘토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학교 한번 찾아오실 때 전담 멘토하고 한번 일정 조율하시고 원본 제출하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서류평가에서 총 10개의 창업팀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10개의 창업팀은요, 자연스럽게 이제 발표평가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 발표평가를 통해서 그 각 팀별로 저희가 이제 사업화 지원 금액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지급은 저희가 이제 일단 선정된 10개 팀한테 다 드릴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서류평가가 통과가 되면은 최소 500만 원부터 사업화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평가 방식은 저희가 2020년 5월 중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이 설명회를 하고 있는 이 시점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이 줄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언제까지 저희가 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비대면을 유지해야 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래도 5월 중이면 좀 많이 낮이지 않을까 싶어서 최대한도로 조심하는 상황에서 대면 발표 평가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어요. 대신에 좀 비교적 넓은 강의실에서 띄엄띄엄 이제 좀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참가자들도 어느 정도 시간 텀을 주고 본인들이 오는 시간만 올 수 있게 해가지고 저희가 대면 발표 평가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게 말 그대로 어떤 그 페스티벌처럼 행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코로나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 갑자기 이러다가 이제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이슈들로 확진자가 급증을 한다든지 이제 다시 또 조심해야 될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줌이나 뭐 스카이프 같은 걸 이용한 그런 비대면 발표 평가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표 시간은 저희가 전체 20분 이내로 잡았고요. 원래 보통은 저희가 뭐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추세를 봐도 그렇고 어차피 각 창업팀마다 아이템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아이템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창업팀 같은 경우에는 좀 설명을 오래 하고 질의응답을 좀 더 압축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창업팀 같은 경우에는 한 5분 정도의 기본적인 컨셉을 얘기를 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질의응답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한테 발표 시간을 그래도 뭐 좀 유연하게 주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5분에서 10분 정도로 해서 최대 10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질의응답은 총 20분 이내에서 여러분이 발표한 시간 이외로 잡아서 좀 유연하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발표 시간 자체가 또 너무 길어지면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 시간은 10분으로 한정을 짓고요. 각 팀별로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지는 잘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 제출이나 세부 진행사항,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확실시 되면은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해동주니어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 이수 총괄표를 작성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여러분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다 제가 리스트업을 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읽어드리는 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서울대 구성원 참여 여부 확인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원래 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을 때 기본 취지가 서울대학교 출신의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께서 그 꼭 대표가 아니더라도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서울대학교 재학생이거나 졸업생이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빙 서류를 반드시 구비를 하셔서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쓰면 되느냐라고 하시는데요. 그냥 잘 쓰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기준 자체는 전체 페이지는 본문 7페이지 내외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저희가 서식은 좀 자유롭게 쓰셔도 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뭐 폰트의 크기나 혹은 뭐 이제 문단 간격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좀 더 자유롭게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뭐 7페이지 안에 막 너무 많은 내용 우겨놓는다고 막 그냥 깨알같이 써가지고 막 이렇게 압축하실 필요는 없고, 한정되어 있는 페이지 안에서 충분히 여러분의 사업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식 자체가 굉장히 낯익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한테. 왜냐하면 이게요,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템플릿에서 뽑아왔거든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기창업 기업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창업 기업들은 지금 현재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계신 팀들도 많을 거고요. 혹은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제출하신 그런 분들은 뭐 지금 자료에서 7페이지니까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내용을 구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뭐 그냥 우리 나름대로 그냥 사업계획서 서식을 짜가지고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이런 사업계획서를 쓰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여러분께서 이 사업계획서를 또 정부 지원 사업에 쓸 때 또 이제 적당히 수정을 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일부러 새로운 포맷을 만든다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정부 지원 사업의 사업계획서에서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뭐 사회적 기여, 뭐 사회적 가치 뭐 이런 것들은 좀 제외를 시키고 거의 대부분 차용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좀 편한 마음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이거를 보여드릴지는 몰랐는데요. 현재 제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한 강좌를 올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두 편 정도만 올리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은 그래도 비교적 안에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기술하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이 채널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이 부분은 저희 운영진의 허락을 받고 제 채널을 공개를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참여하신 분들 중에 이 사업계획서 쓰는 법에 대해서 혹시 멘토링을 받으면 안 될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고민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게, 만약에 특정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업 계획서를 딱 쓰는 법을 알려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평가자리에 가게 되면은 좀 이렇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이 지정 멘토뿐 아니고 다른 누군가에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정 멘토로 되어 있다 그래도 뭐 이중수 교수님이나 박철우 교수님께 멘토링 신청을 하셔서 사업계획서 지도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저는 오히려 그걸 권장하고 있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저희 전담 멘토 3위는 이번 평가에서 평가위원으로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100% 외부에서 모셔온 그 분들로 평가위원단을 구성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것처럼 뭐 누구 입김이 더 작용할 거,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정말 형평성 있게 그 모두 동등한 상황에서 평가는 진행이 되고, 그 직전까지 저희 3인 멘토는 여러분께서 좋은 사업 계획서를 잘 쓰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즘 코로나 때문에 혹시 뭐 그런 것들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기사를 넣었는데요. 이게 4월 8일에 나갔어요. 공존 3사 비대면 온라인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우리가 시행을 한다. 이게 저희도 사실 고민이 되게 많아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있는 아이디어 팩토리도 지금 한 달 넘게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그 SNU 기술창업 플라자 같은 경우에도 공존 3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속 이 사회적 거리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폐쇄가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창업 지원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1시 1분 1초라도 아끼면서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 분들이고, 그 안에서 멘토링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역시 방법을 찾아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대면 온라인 창업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줌이나 뭐 스카이프, 구글 행아웃 같은 걸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저희가 줌을 이용하고 있어요. 멘토링을 신청하고 싶으신 경우에는요, 뭐 지정 멘토한테 연락을 주시는 것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그 공존 3사의 네이버 카페에 직접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멘토링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이제 지정 멘토가, 담당 멘토죠. 담당 멘토가 여러분에게 연락을 드려서 따로 이제 멘토링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이번 선정평가의 사업계획서뿐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께서 혹시 준비하고 있는 다른 이제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가 필요하다거나, 혹은 그냥 그게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창업 멘토링이 필요하다 그러면은요, 꼭 여기 찾아오지 않으셔도 이쪽에 신청하시면은 저희가 그 내용들을 보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런 이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부담 없이 언제든 앞으로도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그 주소를 치기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QR코드를 뽑아놨어요. 그냥 여기에다가 이 QR코드에다가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항상 저희 컨설팅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온라인 설명회는 끝났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했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질의응답도 받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소통도 하고, 뭐 시간이 되면 그 끝난 다음에 뭐 간단한 다과를 하면서 네트워킹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그냥 설명회 없이 지나갈 수는 없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게 제가 지금 1시가 아니죠. 11시부터 장비 셋업 시작해가지고 1시에 촬영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녹화 끝나는 이 시간이 5시 50분이에요. 뭐 사이에 잠깐 다른 이슈가 있긴 했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장시간 동안 이제 녹화를 했고요. 편집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근데 한 1, 20분 정도밖에 안 남을 거거든요. 근데 이 편집하고 나서 이걸 원래는 이제 최초 공개 형태로 유튜브에 올리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께서 또 그러면은 온라인에 또 그 시간에 접속을 해야 된다는 것도 되게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명회 자체는 이렇게 그냥 여러분께서 참고를 하신 내용으로 그냥 24시간 오픈을 해놓고요. 궁금하신 점은 그 유튜브 채널, 저희 센터에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그 SNU 공학 컨설팅 센터의 유튜브 채널에 방송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혹은 이메일로 주시거나, 혹은 뭐 전화를 주셔서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시면 저희가 필요한 내용들을 모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계획서 준비 잘 하시고 선정평가까지 잘 마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